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40대 중반의 가정주부예요. 저희 가족은요, 5살 많은 남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둘이 있는 평범한 가정이랍니다. 저는 큰 아이가 생긴 이후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오고 있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걸 직접 제 손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적어도 작은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는 전업주부로 지낼 생각이에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집안일만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약간 지루하기는 해요. 그래도 별 탈 없이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죠. 식구들이 저녁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나면 집안이 조금은 한가해져요. 남편은 서재로 가서 회사에서 가져온 나머지 일들을 하느라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요.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학교 숙제며 학원 숙제한다고 바쁘죠. 그렇게 늦은 시간이 되면 저 혼자 주방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는 해요. 식기세척기가 조용히 돌아가면서 내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때로는 편안하게 들릴 정도죠.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은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죠. 가족들은 깊이 잠들었고 집은 마침내 조용해졌죠. 가족들이 다 잠들고 나면 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성역을 탐험하는 시간이 시작돼요. 바로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건데요. 익명성을 이용해서 제 안에 숨겨진 욕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나이 되니까 그냥 나이 먹어가는 게 심심하더라고요.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척이나 야릇하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어쩌면 약간은 무료할 수 있는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서 무수히도 많은 오픈 채팅방을 둘러보다가 그날 가장 마음에 드는 방에 들어가곤 하는데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저는 철저하게 제 자신을 숨기는 편이에요. 제가 누구인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 남성은 저를 꼬셔보려고 엄청 적극적이곤 해요. 자기 얼굴 사진도 보내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몸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기도 해요.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야릇한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혼자만의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갖기도 해요. 무료할 수도 있는 삶에 약간의 활력소를 제공해주는 저만의 방법인 셈이죠. 경재 씨를 만나게 된 것도 비슷한 날이었어요. 모든 것은 오픈 채팅방에서 시작이 되었죠. 경재 씨를 만나게 된 채팅방의 제목은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왜 그랬는지 저는 많이 망설이지 않고 그 방에 불쑥 입장하게 되었어요. 그 채팅방에서 경재 씨를 처음 알게 된 거죠. 방 제목부터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다른 여느 방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를 어떻게든 꼬셔보려는 다른 남자들하고는 다르게 경재 씨는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일상의 가벼운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재주가 있었죠. 무료함을 달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던 대화들하고는 달랐어요. 경재 씨와는 제가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런 대화가 일주일 정도 이어졌나 봐요. 서로 이름도 주고받았고 나이, 사는 곳, 하는 일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알게 되었죠. 경재 씨는 저에게 야릇한 사진 같은 것들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몸을 흥분시키는 것에 끝났다면 경재 씨는 제 정신적인 부분을 흥미롭게 해주는 타입이었죠.
어쩜 그렇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죠. 경재 씨가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재 씨가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오픈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익명성 덕분에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실제로 만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저도 경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 만남의 조건을 정했죠.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서 낮 시간대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재 씨도 제 의견에 동의하며 장소와 시간을 정했죠. 만남의 날이 다가오자 긴장되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화장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해줬고 저는 그렇게 집을 나섰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재 씨는 와 있더라고요. 멀리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평소 채팅에서 말하던 것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에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을 때 경재 씨는 여전히 대화의 달인이었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점차 풀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집에서 느끼던 무료함이나 지루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경재 씨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잘 풀어갔고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에게 살짝 손을 내밀며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걸어가면서 경재 씨와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산책을 하던 중 경재 씨가 살짝 제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걷다가 조용한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저를 벽 쪽으로 살짝 이끌었어요. 눈을 마주치자 그의 눈빛에서 강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경재 씨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만지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드디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몸 전체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키스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경재 씨에게 빠져들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로의 입술을 탐닉하며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의 체온에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죠.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에게서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힘겹게 몸을 떼어냈어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니 경재 씨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 그 순간 나는 이 관계가 단순한 채팅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젠가 끝이 날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경재 씨와의 만남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탈이 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비밀이 되어 나를 더욱 흥분시키고 있다는 것도요. 이후로도 경재 씨와의 만남은 비슷한 식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경재 씨는 제 입술 이외에는 탐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점이 저를 더 안달나게 만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5번째쯤 경재 씨를 만났을 때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어요.
경재 씨를 원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제 입술이 그 말을 뱉어버리고 만 거죠. 막상 그 말을 하고 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경재 씨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가장 가까운 호텔로 가서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죠. 제 평생에서 누군가와의 사랑을 그토록 원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죠. 경재 씨와의 몇 번의 사랑이 끝난 후에는 손가락을 움직일 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경재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죠. 집에 와서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볼 때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경재 씨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았죠. 저는 속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비록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평생 동안 이 가정에 헌신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경재 씨와의 이런 일들은 한 번만 눈 감아줄 수도 있는 일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불편한 제 마음을 스스로 달래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경재 씨와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 벌써 3달째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경재 씨와의 만남도 놓고 싶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군대 제대 이후에 건설 현장에서 쭉 일을 해오고 있어요. 흔히 막노동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것도 힘들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는 요즘 한밭집 아줌마 때문에 체력이 딸리는 기분이에요. 며칠 전에는 일하다가 코피를 쏟기도 했네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제 위로는 형이 1명, 누나가 1명 있는데요. 형이랑 누나는 모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죠. 그런데 저는 책을 펴기만 하면 딴 생각이 들었고요. 일찌감치 공부는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해버렸죠. 부모님도 어떻게든 저를 공부시켜 보시려고 애를 쓰셨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첫 시험에서 반에서 꼴찌를 하는 저를 보고는 저를 공부시키겠다는 생각은 포기하셨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에 1년 정도 신나게 놀다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친구들하고 당구나 치고 술 먹고 노는 것도 재미는 있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니 집에서 용돈을 받아 쓰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연히 아는 친구의 소개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다 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처음에는 벽돌이나 모래를 나르는 단순하게 힘을 쓰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 한 달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도 일을 마치고 샤워하고 집에 오는 길에는 이상하게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꽤 돈벌이가 괜찮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붙이고 일하기 시작한 게 벌써 수년이 되었네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막노동 일을 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수년째 꾸준히 일도 하고 월급 타면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하는 걸 보시고는 밥벌이라도 한다면서 용하게 생각해 주시는 듯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식사 시간인데요. 힘들게 일하고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거든요. 여러 건설 현장을 다니다 보니 한밭집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운이 좋았던 건지 제가 경험한 한밭집은 대부분 맛있게 음식을 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한밭집 아줌마랑 재밌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몇 달 전 지방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항상 새로운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한밭집 식사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일하는 건 사실 매번 거의 비슷하니까 큰 신경을 쓰지는 않거든요. 이번 건설 현장도 나름 규모가 있는 공사여서 현장 안에 한밭집이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드디어 첫 식사를 해볼 때가 되었는데요. 음식을 먹어보는 순간 너무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건설 현장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한밭집 사장 아줌마도 푸근한 인상에 친절해서 느낌이 매우 좋았어요. 한밭집 아줌마에게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칭찬했더니 아줌마도 기분 좋아하셨죠. 저는 막내라서 성격이 부침성 있는 편이기도 했고요. 특히 아줌마들하고는 쉽게 친해지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자가 없는 건설 현장이다 보니 한밭집 아줌마라도 친하게 지내면 재밌잖아요. 이 현장의 한밭집 아줌마랑도 금방 친해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번 공사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어서 저는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하고 숙소에서 단체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건설 현장에서도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편했죠. 그런데 숙소가 가까우니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이 밤이면 밤마다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물론 저도 술을 마시기는 하는데요. 제가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은 술을 엄청나게 마셔대는 편이라서 같이 마시면 감당이 잘 안 되거든요. 다들 그렇게 술고래처럼 마셔놓고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아무튼 저는 피곤하고 취했다는 핑계로 먼저 잠을 청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해서는 어김없이 술판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던 저는 잠깐 산책이라도 다녀오겠다고 둘러대고 나와서 동네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분쯤 걸었을 때 길 건너에서 한밭집 아줌마를 보게 되었어요. 장을 보고 가는 길인지 양손에 봉지를 가득 들고는 현장 근처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얼른 길을 건너서 한밭집 아줌마에게 갔어요. 산책차 나왔다고 말하고는 짐을 같이 들어드리겠다고 했죠. 아줌마는 식당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안면을 튼 저를 알아보시고는 싹싹한 총각이 예쁜 짓만 한다고 고마워하셨죠. 한바집 아줌마는 수십 명 식사를 새벽부터 준비해야 하니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내일 쓸 재료가 조금 부족해서 근처 마트에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했죠.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의 한바집으로 나란히 걸어갔어요. 물건을 옮겨드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아줌마가 야참이라도 간단히 먹고 가겠냐고 물어보셨죠. 사실 배가 고프지는 않았는데요. 이 아줌마가 음식을 워낙 맛있게 하는 편이어서 간단한 야참이라면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김치 부침개 해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거야 간단하지라고 하시고는 주방에서 뚝딱뚝딱 하시더니 금세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서 내오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침개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숙소에서 아저씨들이 술 마시는 게 싫어서 대피하듯이 나온 거였는데 이 부침개는 정말로 술안주로 제격인 느낌이었어요. 제가 너무 맛있다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자 한밭집 아줌마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냉장고에 막걸리 한 병을 꺼내 오셔서는 제 앞에 앉으셨죠. 그렇게 그날 저와 한밭집 아줌마는 부침개에 막걸리를 나눠 마시면서 조금은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제가 또 막내라 싹싹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한밭집 아줌마의 이야기도 조금은 알게 되었죠. 아줌마는 60대 중반으로 저희 큰엄마 뻘이더라고요.
젊은 시절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애 둘을 키우면서 일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한밭집 위주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생활하고요. 지금은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각자 자리를 잡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요. 아줌마는 이런 이야기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해본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내 많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보였죠. 제가 아줌마 이야기에 호응도 잘 해주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줌마도 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재미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날 일을 해야 해서 일어나려는데 이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야참 생각나면 언제든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너무 좋다고 매일 올지도 몰라요라고 너스레를 떨고는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후로 한밭집에 밥을 먹으러 가면 아줌마는 저 먹으라고 빵이나 요구르트 같은 걸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거나 손으로 하트 표시를 하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줌마는 깔깔 웃으면서 재밌어 하셨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어김없이 숙소에서 아저씨들은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저는 문득 한밭집 아줌마가 해주던 김치 부침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는 한밭집으로 걸어가 봤어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한밭집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아줌마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괜히 왔나 보다 하고 돌아가려는데 한밭집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반가워서 아줌마 안에 계시냐면서 숙소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아줌마는 좀 전에 자려고 불 끄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던 중이었다고 했죠. 그러더니 잠도 안 오는데 잘 왔다면서 야참해 줄 테니 먹고 가라면서 속옷이 다 비치는 잠옷 바람으로 나오셔서는 주섬주섬 음식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조금은 민망하기도 했지만 옆에서 아줌마를 거들기 시작했죠. 부침개에 김치랑 막걸리를 금방 준비해서는 우리는 마주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피곤하실 텐데 왜 잠을 못 이루고 계셨냐고 물어봤죠. 아줌마는 이렇게 나이 먹으면 달래줄 사람도 없고 심심하고 외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멀리서 찾지 마시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면 어떻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줌마는 저랑 이렇게 친해진 것만 해도 너무 좋다면서 저를 보고는 웃으셨어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아줌마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졌죠. 사실 최근에 여자를 만난 일이 없어서 저도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한밭집 아줌마가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졌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술김에 아줌마랑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하고는 아줌마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줌마는 순간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제 뜻을 알아채고는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는 자기는 너무 좋은데 나이 많은 아줌마라서 괜찮겠냐고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저는 상관없다고 말하고는 아줌마의 손을 붙잡고 한밭집 안에 있는 방으로 아줌마를 이끌었죠.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저는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줌마도 너무 좋아했고요. 저도 손에 꼽을 만큼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새벽이 되어 현장 아저씨들이 출근하기 전에 얼른 숙소로 돌아갔죠. 그날 점심시간이 되어서 한밭집에 갔더니 아줌마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는 생긋 웃으면서 다가와서 요구르트와 요플레를 제 주머니에 쿡 찔러 넣어 주셨고요. 저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은 틈을 봐서 아줌마 뺨에 재빨리 뽀뽀를 해주고는 식당을 나왔죠.
아줌마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 후로 우리의 연애는 계속되었어요. 저는 밤이면 숙소에서 나와서 한밭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봐서는 맛있게 야참을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사랑도 나눴고요. 사실 아줌마가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적극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엄청나셨어요. 제가 감당을 못할 만큼 엄청난 날들도 많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한 날도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일하다가 코피를 쏟기도 했죠. 그래도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다가 그 현장에서 맡은 일이 대부분 마무리되어서 저는 현장을 옮기게 되었죠. 저도 너무 아쉬웠고 한밭집 아줌마도 섭섭함에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는 아쉬워하는 한밭집 아줌마에게 약속했죠. 다른 현장에 가서 지금처럼 자주는 오지 못하더라도 아줌마를 보러 꼭 시간 내서 오겠다고요. 아줌마도 저를 안아주시면서 제가 온다고만 하면 언제든 환영이라면서 제가 오는 날에는 맛있는 야참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현장을 옮기게 되었고요. 저는 아줌마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주로 제가 일이 없는 날에 아줌마를 만나러 가고는 하죠. 이번 주말에도 한밭집 아줌마와 약속이 잡혀 있어요. 저는 벌써부터 아줌마가 해주는 맛있는 야참과 아줌마의 서비스에 가슴이 설레오네요. 한밭집 아줌마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 사연을 시작해 볼까요? 저는 올해로 40살이 된 남성 최민재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경험들은 절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경험도 그런 일인데요. 누군가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일일지도 모르죠. 저는 그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어디에도 쏙 시원히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오늘 몰래 여러분과 이 사연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일이네요. 제가 35살 때였고요. 저는 자동차 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바퀴 달린 건 다 좋아하다 보니 자전거도 좋아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전거 동호회 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잖아요. 그 당시 영업일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수단이 자전거 타는 일이었죠. 거의 매주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자전거도 나름 잘 탄다고 회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정말 재밌게 자전거 라이프를 즐기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그 동호회에서 저보다 10살 많으신 형님 한 분과 무척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동호회에 가입하고 처음 나오실 때부터 엄청 비싼 고급 자전거를 타고 나오셨죠. 자전거 즐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흔히들 기암급이라고 하는 자전거 한 대에 돈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급 자전거 모델이 있답니다. 자전거를 썩 잘 타시지는 않았지만 신규 회원이니 제가 잘 챙겨드리면서 같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당시 사업도 꽤 잘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차도 벤츠 S클래스를 모시더라고요. 기암급 고급 자전거에 벤츠까지 정말 저에게는 부러움 그 자체였던 형님이었어요. 국산 준중형 작은 차를 타는 저로서는 사실 기가 팍 죽을 뿐이었죠. 어찌 보면 자전거라는 같은 취미가 아니었다면 절대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도 젊은 제가 자전거도 잘 타고 성격도 원만한 편이어서 그 형님의 기분을 잘 맞춰드렸나 봅니다. 물론 동호회 신규 회원이어서 제가 잘 챙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동호회를 하면서 그 형님과 자연스레 무척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주말에는 그 형님과 저 단둘이서만 자전거를 타게 되는 일도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형님이 자기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오면 땀 범벅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라이딩 후에는 샤워가 필수죠. 그래서 저녁 초대를 해주신 걸 거절할 수는 없고 해서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방문 드리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가서 대충 샤워를 하고 나름 잘 차려입고 그 형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기가 팍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동기부여는 되더라고요. 물론 가능할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 아파트가 도대체 가격대가 얼마인지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알려주신 주소로 가서 벨을 누르고 형님 댁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너무 으리으리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집에 사는 기분은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형님의 서재에는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그 기암이라고 불리는 멋진 자전거가 놓여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 집의 화려함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저를 맞이하러 나오신 형수님이었어요. 그 형님이 돈이 많으신 분이라 당연히 형수님도 멋진 분일 거라고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닌데요. 형수님을 뵙는 순간 1,000만 원짜리 자전거, 벤츠 S클래스, 아파트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여배우 뺨치는 수준으로 매력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저같이 평범한 남자들은 길에서 마주치면 쳐다도 못 볼 만큼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어떤 관리를 받는 건지 얼굴 피부에 빛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몸매도 압권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라 초등학생 아이도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과장을 보태면 미혼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형수님이 저녁 준비해뒀다고 주방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형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녁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형님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는 기가 팍 죽기는 했지만 최대한 분위기를 띄우면서 있었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매력적인 미모의 아내까지. 그 형님은 그 당시 저에게는 정말 우상 같은 존재로 여겨졌었죠. 다행히 형수님도 서글서글한 제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렇게 몇 번 더 그 형님과 형수님을 만나면서 서로들 꽤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살면서 내 돈 주고는 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못 먹어본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도 가보게 되었죠. 정말 돈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언젠가 형님하고 분위기 좋은 고급 술집에서 술을 한잔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는데요. 저는 먼저 그 술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자기가 선약 때문에 늦으니 자기 와이프랑 먼저 한잔하고 있으라고요. 원래 약속은 형님하고 밖에서 둘이 보기로 한 건데 조금 의외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조금 있다가 형수님이 도착했어요. 저 멀리서 형수님이 걸어오는데 정말 무슨 모델이 걸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런 여자랑 살면 무슨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형수님이 그냥 기다리기 지루하니 가볍게 둘이 먼저 한잔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분위기에 취해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조금 알딸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형수님이 민재 씨, 나 좀 취했나 봐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어지럽네요. 그 말을 듣고는 부축해서 화장실로 모셔다 드렸죠. 몇 잔 안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취하셨는지 비틀비틀 거리셨어요. 화장실에 다녀오셔서는 아예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제 어깨에 기대시더라고요. 저는 좀 난처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가운데 그 형님이 도착이라도 하면 괜시리 형수님에게 흑심을 품은 걸로
오해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형수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었죠. 그럴수록 더 깊이 기대오시는데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일부러 이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과하게 기대오시는데 저는 정말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별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슬픈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형수님에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그때 형님에게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오늘 선약이 있던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못 갈 것 같으니 형수님을 집에 좀 데려다 주라고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참에 형수님을 얼른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형수님을 거의 아는 것처럼 부축하고 택시를 불러서는 댁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가려는데 굳이 집에 들어왔다가 가라고 떼를 쓰시더라고요. 민재 씨, 나 너무 취한 것 같아서 어지러운데 안방까지 데려다 주면 안 돼요? 마침 우리 꼬마도 학원에서 하는 영어 캠프 보내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술이 취해서 해롱되는 형수님을 업어서 침대에 눕혀드리고는 돌아가려는데 형수님이 민재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하고 가요. 나 심심해. 나 심심하게 만들면 남편한테 이를 거예요. 이러시는데 난처했죠. 그래서 침대 옆에 테이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는 형님 돌아오실 때까지 말동무를 해드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형수님이 오늘 남편 늦는다고 했는데 민재 씨는 나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민재 씨 마음에 들더라. 우리 남편이 민재 씨 힘이 좋아서 자전거도 엄청 잘 탄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허벅지를 만지시더라고요. 저는 정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부했는데 몸이 반응하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체 반응은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사고를 칠 것만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형수님을 거의 밀치다시피 하고 일어났죠. 제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깜빡했다고 둘러대면서 그 형님의 집을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요동치고 두근거리는지 이 상황을 형님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도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죠. 그리고는 형수님은 댁에 잘 모셔다 드렸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더니 형님이 먼저 얘기 다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내가 형수님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들이댄 걸로 오해하시면 어쩌나 했죠. 그랬더니 형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를 그간 집에 몇 번 초대한 건 형수님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해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집에 초대해서 마치 저를 면접 보신 것처럼 살펴봤던 거죠. 그리고는 형수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일부러 오늘의 일을 꾸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일을 꾸미셨냐고 물었더니 그 형님이 이러시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매일 밥만 먹고 사나 가끔 외식도 하고 특별식도 먹어줘야지. 사람 인생도 특히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오늘 우리 와이프에게 특별식을 선물하려고 한 건데 민재 씨가 그 기회를 발로 걷어 차버렸구만. 이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화가 좀 났습니다. 저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생각도 들고 놀림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민망한 일로 장난을 치다니 나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그 형님과는 인연을 끊게 되었죠. 저는 자주 나가던 자전거 동호회마저 그만둬버리면서 그 형님과의 인연은 거기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도 3년 전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와이프와 오붓하고 즐거운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드는 요즘 가끔 가다가 그때 그 형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 형님이 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면서 가끔 외식도 하고 특별식도 먹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요. 그 당시에는 그 형님의 그 이야기가 마치 장난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불쾌해지기까지 했었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어 보니 그때 그 형님과 형수님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부부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런 가끔의 일탈이 부부 사이를 더 금실 좋은 사이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일탈을 지금의 아내에게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그때의 그 형님과 형수님의 심정이 이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형수님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제 인생이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가정에 불과하지만 아마 그랬다면 그 경험 또한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저에게 또렷하게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요즘 들어 가끔씩 그 당시를 상상하면서 그 형수님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제 모습을 그려보곤 한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